네, 안녕하세요. 천인서입니다. 일단 이제 EM 플러스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EM 플러스가 공시가 하나 났어요. 이제 공시가 하나 났는데, 어떻게 났냐면, 유상 증자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월 20일에서 11월 24일, 10월 달도 아니고 거의 11월 말이에요. 두 달이나 연기가 됐는데, 왜 연기가 됐는지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M 플러스가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 주가 급락, 유증 납입일 연기에 2차 전지 사업 차질을 빚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일단 유증 납입일이 연기가 됐으면 원래는 주가가 거의 뭐 마이너스 20%에서 최소 이제 뭐 마이너스 30% 하한가가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공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유증이 연기됐다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좀 가지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러한 자리가 7,770원 이 부분이 강한 이제 저항 자리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이 자리에 매물대 보시면 61선 저항이랑 같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조금 더 두들기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단기 지지 라인은 이제 이 자리죠. 이 5,900원대 그리고 어디죠? 여기 보시면 5,500원대 이 부분이 강력한 단기 지지 라인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깨면은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항 매물대 이제 맞고 떨어지는 자리 또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 또 여기 맞고 떨어지는 자리 자, 이러한 저항 매물대가 단기간에 쌓였던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항 그 매물대였던 것만큼 지금 현재는 이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은 이제는 여기를 두들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두들기는 강한 저항 매물대로 바뀌면서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여기 보시면 4,000원대까지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하단 부분 5,900원대 이탈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약간 조금 자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나는 조금 더 너프하게 손절가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5,500원까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분을 계속 두들기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두들기는 흐름이 나오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62선이 점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거고 이제 121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평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렴이 되는 고루한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락이 나오거나 결정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돌파했어. 그러면 이제 어디 부분이 또 강한 매물대인가라고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러한 자리죠. 사실상 이제 이 자리 13,000원대, 13,000원대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평단가가 13,000원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자리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빠져나오는 이제 그러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 평단가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 만약 뭐 15,000원에서 16,000원대야. 이제 그러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다가 이러한 자리가 강하게 지지되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단가를 조금 낮췄다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최종 저항 매물대를 13,000원대라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사실상 11,000원대 이 부분을 한 번 더 두들기는 흐름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다 평단가만 오면은 던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을 때 이제 뭐 내가 평단이 만약에 뭐 11,000원이야 혹은 만약에 뭐 내 평단이 13,000원이야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격이 왔을 때 본인의 평단가라면 빠져나오면 괜찮아요.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를 막상 이 가격에 도달하면은 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냐면, 아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어라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아래로 이렇게 빠지죠. 그럼 결국 이제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고 손실폭이 다시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결단력 있는 판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판단을 빠르게 해서 바로 주문 사인이 나가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죠. 내 평단이 13,000원대 혹은 11,000원대야. 만약에 11,000원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990원까지 찍고 다시 또 아래로 빠지는 이러한 경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호가창 이제 두세 개를 이제 뭐 아쉽게 터치하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었을 건데, 일단은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이 나는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또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010-9024-8706으로 이제 뭐 EN 혹은 뭐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제가 거기 본인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또 이제 얘기할 부분들은, 그래서 유상증자 연기가 왜 11월로 유상증자가 연기가 된 거고, 유상증자 연기되면은 분명히 주가 급락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유상증자 연기가 여기 보시면 11월 24일로 아까 연기가 됐었죠. 보시면 자, 얘네 반기 보고서 잠깐 볼게요. 또 반기 보고서 보면은 전환사채 세력이 있어요. 3,870원, 뭐 3,400원, 3,720원 있는데, 일단 이 7월 달부터 행사가 가능한 이제 이러한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청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다 이제 빠져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날짜는 당장 두 개예요. 어떤 거 두 개냐면, 하나는 이제 11월 9일부터 이제 언제까지? 23년도죠. 23년도 11월 9일부터 나오는 애들, 그리고 또 23년도 12월 6일부터 나오는 애들, 이렇게 두 개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쵸? 얘를 보시면 이제 뭐 하나가 190만 주, 하나가 67만 주, 평단가가 3,870원인데, 참고로 전환사채는 그거 아시죠? 만약에 내가 11월 9일날 전환권 행사 신청을 했을 때 이거 바로 못 팝니다. 얘네들이 아마 한 들어오는데 이제 2주 정도 들어요. 그리고 2주 정도 날짜가 나오면 그 전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D+2 제도로 인해서 이틀 전에 미리 팔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날짜 신경을 잘 써야 되고, 이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11월 9일, 12월 6일 잘 봐요. 나중에 그 전에 팔았던 애들이 어떤 자리에서 팔았죠?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러한 자리에서 팔았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이제 뭐 만원대, 혹은 여기 뭐 이제 적어도 여기 뭐 9,000원대, 이러한 자리에서 애들이 행사를 했는데, 이 11월 달이라 12월 달 이런 애들이 과연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서 행사를 하고 싶을까요? 이러한 자리에서 10일을 행사를 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그럼 얘네는 또 빠질 때 팔아야 돼요. 이거를 얘네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어도 이제 얘네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판 것처럼 우리 역시도 최소한 뭐 11,000원에서 13,000원대 이 정도 가격대부터 이제 10일을 이제 어느 정도 행사 신청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빠질 때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얘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왜? 지금 사실상 이제 뭐 얘네가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유상증자가 납입이 돼. 그것도 얘네가 일반 공모가 아니라 3자 배정이에요. 3자 배정이 납입이 되면은 분명히 최소한 이제 이러한 상한가 나오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이제 얘네 유상증자 납입이 연기된 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언론사에 도배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도 많이 불안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납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해소, 그리고 당장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한가 한두 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9월 달에 미리 나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11월, 12월에 팔 수가 있는데 9월 달부터 주가를 펌핑을 시켜서 이거를 11월 중순에서 12월까지 끌고 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들이 팔 수 있는 그러한 11월, 12월 임박했을 때 이 3자 배정 납입을 할 거고, 3자 배정 납입을 해서 급등을 시킬 때 어느 정도 10일을 행사를 해서 차익 실현하겠다. 약간 이러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은 혹시 이러다가 연말까지 이제 유상증자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24년도에 이제 뭐 재무적인 그러한 이제 반기 보고서 감사에 대해서 실패로 얘네들이 뭐 혹시라도 한정 혹은 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 주식을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을 얘기할 때 항상 안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이제 악플이 미친 듯이 달립니다. 네가 이엔에 대해서 뭘 한다고? 우리 마이 뭐 이엔은 무조건 올라갈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거는 올라갈 거에 대한 재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근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려갈 거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EM 플러스 올라갈 거라면 이제 이렇게 뭐 11월, 12월 달에 얘네들이 팔기 위해서 11월에 납입시키고 급등을 시킬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응급제에 관련된 부분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올라갈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꿈과 희망을 준다면 현실적으로 리스크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리스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돼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 사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제 보면은 최대 주주가 지금 투자 조합이에요. 그쵸? 그 지분율이 3%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발행 주식수가 6,700만 주, 유통 주식수가 6,300만 주예요. 이거 뭐죠? 최대 주주가 어디 투자 조합 회사,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의 끝이 뭐냐? 어디 투자 조합 회사가 최대 주주로 들어온 거 치고 제가 살아남는 회사를 못 봤어요. 이러한 것들의 끝은 항상 거래 정지, 그리고 1년 이의제기 신청, 그리고 상패, 항상 이 수순을 밟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면 영업이익 다섯자죠.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순위 봐봐요. 순적차 커지고 있어. 자본 잠식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 보상 배합률, 지금 이자도 못 갖고 있어요. 그쵸? 굉장히 심각한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전체적으로 잡아드린 거고, 일단은 또 응급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응급제에 대한 부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응급제 얘네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나는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2차 전지로 관련해서 얘네 회사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제가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대신에 이거를 통해서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얘네가 주가를 펌핑시켜 급등을 시킬 거면은 이 이슈를 반드시 끄집어 가지고 올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기 EM 플러스 기업 분석 및 대응 전략 자료에 넣어놨고, 여기 010-9024-8706으로 이제 EM 혹은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 EM 플러스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러한 이슈들,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여기 재료 중에서도 이게 진짜 허인지 혹은 진짜 실인지 이제 이런 것까지도 제가 구별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얘네 어느 정도 일정에 어느 정도 공시를 낼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슈를 띄울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날짜에 이러한 부분들이 리스크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급등이 될 거면 급등이 될 만한 요소, 만약에 급락이 될 거면 급락이 될 만한 요소, 한마디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비관적인 부분 전부 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일단 응급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 응급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터리 소재가 뭘로 나눠지죠? 첫 번째 양극재 나눠지죠. 그리고 어떤 거죠? 응극재 나눠져. 그리고 이 사이를 이제 막는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진행이 됩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양극재, 음극재, 여기 사이 마루마는 거 분리막, 전류 통하게 하는 전해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음극재가 양극재에서 그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방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음극재가 어떤 거에 효과가 있냐? 얘가 보면은 배터리에 대해서 충전 속도를 굉장히 줄여주고, 반대로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고, 그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 이제 업체, 배터리 테슬라 전기차 업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차세대 배터리가 이제 4680 원톤형 배터리예요. 거기에다가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정도까지 다 현안이 되어 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래요. 배터리가 사실상 용량이 늘어나 용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무게가 늘어나요. 그리고 크기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배터리 용량을 줄여. 그럼 어떻게 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전기차의 딜레마예요. 배터리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 중량을 고려하면 배터리 무게나 크기를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응급제 원료로 바꿔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에너지 밀도가 미치듯이 높아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배터리 내부에서 이 리오미톤이 오가는 거리가 짧아져서 배터리 충전 속도, 출력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제죠. 또 여기서 그게 있어. 그러면 응급제에서 실리콘이 또 왜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흑연 대신 실리콘이라는 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지겨워도 알아두면 지식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일단은 흑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6개당 리튬이온 1개를 저장을 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1개, 15개. 획기적이죠. 그만큼 어떻게 되죠? 이 말대로 에너지 용량이 흑연보다는 최소 15배, 많게는 20배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리콘 응급제가 가면은 어떻게 돼? 이 흑연 응급제보다도 훨씬 더 고용량 그리고 고출력 성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제 지난해 4억 달러, 4억 달러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4억 달러가 5,440억 원입니다. 환율에 따라 지금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32년도에 287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 4억에서 280달러면 몇 배야 벌써. 이거 하나로 38조입니다. 이만큼 시장이 어떻게 급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실리콘 응급제라는 부분이 당장 상용화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상용화 되어 있어요. 항상 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안으로 카드를 넣어. 휴대폰 안에 카드를 넣어서 휴대폰 하나로 다 결제가 가능해. 이거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던 시대였어요. 그쵸? 상상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 없어서 불편하죠. 저 역시도 삼성페이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전 세계,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이제는 내비게이션 하나로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지도를 들고 다녔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모든 곳에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냐고. 근데 지금 어떻죠? 없으면 불편하죠. 자, 이러한 실리콘 응급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기차라는 부분이 대중화되고 대중화되었을 때 이러한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해. 결국은 어떻게 시간이 들리더라도 상용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로는 매우 강력하다. EM 플러스가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얘는 원래 소방차 팔던 그 회사인 거 아시죠? 이제 소방차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최소 주가는 급등시킬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리튬 관련된 거 실제로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리튬을 만약에 재료로 가지고 있다 주가 5배에서 7배 갔잖아요. EM 플러스는 실리콘 응급제를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여기 쳐놓은 부분 어느 부분이죠? 이 7,700원에서 8,000원대 이 부분이 1차 저항 구간 그리고 1차 지지 라인 어디라고 그랬죠? 5,900원에서 5,500원대 이거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 본인의 평단가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슈 그리고 얘네들이 공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급등이 될 때 제가 이제 본인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전부 다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이서경제 TV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6월 9일날 요거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구독자 분들이랑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친해지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건의를 좀 많이 해요. 이제 영상이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항상 장 종료되고 나서 본다. 그래갖고 장중에 약간 조금 실시간 대응을 해줄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천이서 유튜브 종목 대응방을 만들어서 제가 따로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반이고요. 첫 번째는 제가 당일 단타를 조금 주력으로 해요.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진행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시초가 매매로만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집주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실시간 이제 브리핑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인벤 TG 레벨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9월 8일에 이제 뉴스 링크 아침 7시에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8시 54분에 인벤 TG 레벨 시장가 매수가 나갑니다. 자, 시장가로 나간다는 거는 장 전에 시장가 주문하면 어떻게 되죠? 9시에 장이 시작되고 대부분 시가에 체결이 돼요. 인벤트 지렛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시가가 29,150원이죠. 체결되고 9시 5분에 이제 VI 걸렸을 때 제가 바로 매도 사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1,400원에 체결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한 당일 단타를 제가 매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똑같이 단타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지금까지 단타 나갔던 내용들이 다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코츠 테크놀로지, 뭐 대동, 예를 들어서 여기 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나갔어요. 이제 화요일 날짜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날짜예요. 화요일이 정확하게 이제 이 날짜입니다. 9월 5일자 시가 15,030원, 그리고 고가 17,430원, 이렇게 이제 24% 급등이 되는데, 대동 똑같이 눌러볼게요. 보시면 9월 5일자 아침 8시 55분에 나갔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시가 체결되자마자 바로 급등이 될 때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도 그 다음날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29%까지 연달아 찍는 그러한 급등 종목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트렌드 종목만 나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됐던 종목이 여기 뭐 이제 뭐 대동, 뭐 펜트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매수 사인 나간 뒤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죠. 여기 뭐 월요일 날 매수 사인 나갔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요날이죠. 요날 이제 매수 사인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계속 연달아 급등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신규 종목도 진행을 합니다. 여기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24일 날 시큐레터라는 종목 보이시죠? 여기 뉴스 링크 보내드리고 신규 상장 종목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8시 52분에 똑같이 나가요. 자, 8시 25분에 나가서 이날입니다. 보면은 시가 19,000원에 체결이 되고, 어떻게 여기 상한가 갔을 때 바로 매도하고 나왔는데, 다음날에 또 29% 상한가, 그 다음날에 또 22% 급등. 실질적으로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됐지만 그 이후로도 50% 이상 더 급등이 됐다. 그만큼 시장 대비 가장 강한 종목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내역들이 여기 보시면 제가 쭉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7월 21일부터 단타를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집주만 진행을 하다가 뭐 단타 같은 거 좀 하고 싶다. 이제 뭐 다른 유튜브 보는 것보다 이제 나한테 좀 단타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종목이 대략적으로 한 26개, 26개 정도 나갔습니다. 26개 정도 나갔는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 신테카 바이오 정도만 마이너스 1% 정도에 잘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원칙이 있어요. 제가 원칙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무조건 당일 단타는 하루에 한 개만 나간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10시까지도 만약에 급등이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익이든 손실이든 자르고 다음날 단타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8월 29일 날 제가 나가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 1에서 2% 상승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제 9시 한 48분인가 그때까지 이제 수익권이 안 나서 제가 자르고 진행이 됐는데, 일단 제가 뭐 20개 종목이 나가면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어쩌다가 한 번씩 손절을 할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뭐 24%, 13%, 18%, 14% 평균 이제 10% 이상의 수익률을 계속 낸다. 이 경력이 제가 12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초가 매매 자신이 있고, 일단은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장전 시장가로 나가요. 이제 9시 전에 8시 50분에서 55분에만 제가 하나의 종목만 나가는데, 그 이유는
이거는 제가 이제 단타를 많이 해본 결과 뭐 예를 들어서 뭐 10시, 11시, 1시, 2시에 종목 사인이 나가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잡지를 못해요. 아, 이거 확인하고 매수하려고 하고 보면은 이미 급등이 되어 있어. 나는 매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매도 사인이 나와. 이런 게 굉장히 짜증이 난다는 거죠. 특히 40대에서 60대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도 맡을 종목 안 한다는 거예요. 갖고 이제 9시 전에 8시 50분부터 55분에 나가면 장이 시작되기 전이다 보니까 그냥 뭐 여유롭게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면서 그냥 하나의 종목만 시장가 매수 넣어요. 그리고 시장가 매수가 되면은 9시 이렇게 자동적으로 시가 체결 되겠죠. 시가 체결 되고 5분 만에 5분에서 10분 만에 그냥 5에서 10%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수익률이 뭐 10%에서 이제 뭐 18% 이제 이 정도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의 종목에만 집중하는 이유도 있죠. 만약에 내가 3, 4개가 나가. 그러면 직장인 분들이 아침부터 3, 4개 매매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종목에 비중을 집중해서 수익률을 크게 높여야지 이거를 3, 4개 다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3, 4개 나가면은 한두 개는 수익인데 분명히 한 개 정도는 손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를 손절을 못하고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계속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손실폭이 점점 커집니다. 제가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만 나가면 다음날에 대한 다음날 당일한테 대한 기대감 때문에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냥 무조건 매도하고 나가는 게 어떻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어떻게 8시 5분부터 50분부터 55분까지 딱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고 있다가 시가체가 되고 바로 뭐 10분에서 15분 만에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500만 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죠? 하루에 50만 원, 한 달이면은 보통 얼마죠? 1000만 원의 수익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은 조금 부담스러워. 그럼 200만 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죠? 하루에 10%씩이면 20만 원 수익, 한 달이면 400만 원입니다. 자, 나는 이렇게 한 달 용돈 1000만 원 벌고 싶다. 그러면 여기 010-9024-8706으로 숫자 1번 혹은 당일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단타가 적성에 도저히 안 맞아. 시초가 매매 이것도 나는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절이 없는 하루 한 번에 비중 크게 들어가서 수익률 뭐 3배에서 5배 먹을 수 있는 매집주를 들어가고 싶어. 제가 매집주도 진행을 합니다. 제가 매집주에도 원칙이 있어요. 제가 매집주를 뭐 이제 10개에서 20개 종목을 나가지 않아요. 제가 매집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2개에서 3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매도하면 다시 하나 편입, 하나 매도하면 다시 편입. 이렇게 매집주를 2개에서 3개를 진행하고 나머지 현금은 제가 다 당일 단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매집주 2, 3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한 달 만약에 지나간다. 한 달이 넘었는데 수익이 안 나? 이거 그냥 무조건 자르고 다음 종목 들어갑니다. 뭐 2달, 3달 됐는데 아직도 수익권이 아니야. 근데 이거 기다리면 무조건 오를 거래. 조금만 기다리래. 이거 제가 진행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진행했었던 종목이 제가 뭐 최근 들어서는 STX라는 종목을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똑같이 이제 STX라고 검색을 할 건데 자, STX라는 거 제가 이거 보시면은 이서경제 TV에 이제 일정 매매 치면은 6월 15일자 영상이 하나 뜹니다. 그 영상이 STX예요. 여기 보시면 6월 15일에 제가 상세 브리핑 드렸고 6월 16일 날 매수 사인이 나갔는데 6월 15일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떻죠? 횡보하는 자리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매수 사인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심지어 6월 15일 날 STX 상세 브리핑을 제가 뭐라고 드리죠? 제2의 이수화학,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으로 상세 브리핑이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상세 브리핑이 굉장히 길죠. 하는 내용의 포커스가 인적 분할 후 재상장이라는 재료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니켈 관련주가 나올 거다. 실질적으로 6월 16일 날 계장 체크 보내드리고 오전 9시 13분에 추천 사유 비중 20% 태워서 2차전지 관련주 니켈 그리고 분할 후 재상장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 이 부분이 제가 6월 달에 강조를 드렸어요. 이게 공시가 언제 나왔죠? 8월 달에 나오면서 급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16일 날 이때 매수를 해서 이 41,650원까지 봐봐요. 만 원도 안 되던 금액이 무려 4만 원이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4배가 넘게 수익이 난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복리가 들어가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넘었다 그러면 원금 대비 벌써 4천만 원이 4천만 원 수익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1억을 넣었어. 이게 4억이 된 겁니다. 제가 매집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기간이 딱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되자마자 손실권 가지 않고 바로 평단 전후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우상향 미친듯이 급등이 되죠. 그리고 이게 급등할 때 따라간 종목이 아니죠. 거래량 없이 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6월 26일 날 바빠서 못 샀어. 다음 날에 매수 기회를 또 줍니다. 매수가 보세요. 9,150원부터 8,810원, 종가가 9,140원, 저가가 9,088원. 체결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체결이 되게끔 굉장히 높게 준다는 겁니다. 매집주를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나갔던 종목이 하나 더 있죠. 공운 아나텍이라는 종목 제가 똑같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본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하면서 일일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운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6월 22일 날 제가 매수 사인 나가고 6월 28일 날 절반 매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7월 21일 날 고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자, 6월 22일자 날짜 한번 보세요. 1시 48분 장중에 나가요. 이서경제TV에 6월 22일 동훈 아나텍 검색해 보면은 제가 똑같이 영상 찍어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으로까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맞춰 드렸다는 건 이거는 찐이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날 보시면 12,800원에서 12,300원이 매수가인데 6월 22일 날 저가가 12,290원, 종가가 13,000원, 다음날 저가 12,110원, 종가 12,300원. 이날 바빠서 못 산 직장인들 또 여기서 매수가 되죠. 그쵸? 매집주가 급등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눌림목 조정이 줄 때 나간다는 겁니다. 그쵸? 10,000원 근처였던 금액이 54,000원까지 갔어요. 그쵸? 이것도 4배에서 5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6월 22일부터 7월 달까지 채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쵸?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넣어서 동훈 아나텍 들어갔어. 그럼 얼마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된 거고 1억을 넣었으면 4억에서 5억이 된 겁니다. 동훈 아나텍 플러스 STX 두 개의 종목만 잡아도 1,000만 원으로 벌써 어떻게 1억이 된 거예요. 두가 3개월이 안 걸렸죠. 그쵸? 제가 매집주를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1년 올해 너프하게 잡아서 1년 동안 나는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를 하고 싶어. 그쵸? 실질적으로 1년 동안 1억이 아니라 제가 이거 대부분 1,000만 원 투자해서 2억까지 불려준 경험 굉장히 많아요. 1억은 제가 정말 최소한 시장 상황이 개박살났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굉장히 낮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나는 매집주를 진행하고 싶다. 1,000만 원으로 내가 이제 남은 기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억 만들기 해보고 싶다. 여기 010-9024-8706으로 숫자 2번 혹은 매집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잘 봐요. 어떤 매집주를 제가 이번 달 9월 달에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STX 제가 못되기는 맞죠? 인적 분할 재상장, 그리고 이거 니켈 관련해서 제가 나갔죠. 그리고 제가 동문아나텍 어떤 걸로 나갔죠? 전환 사채 관련된 세력, 그리고 디젤 라이프로 나갔어요. 이번에 9월 달에 매집하는 종목은 일단 인적 분할 재상장이나 비슷한 재료입니다. 무상 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이번 하반기에 진행될 확률이 90%가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꽉 차 있어요. 유통 주식수 물량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얘는 유통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왜? 유보율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유보율이 높은데 3년 연속 흑자 기업이야. 그쵸? 무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1대1이 아니라 이거 내가 봤을 때 한 주당 5주, 한 주당 3주입니다. 묻혀도. 그렇게 되면 이거 무상증자 이슈 뜨는 순간 상한가 못해도 2방에서 3방 나와요. 그쵸? 자, 일단 무상증자 재료가 가장 강력하고, 두 번째 얘네 전환사채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전환사채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 유통주식수 물량이랑 똑같습니다. 이 말 알죠? 얘네 이거 전환사채 차익 실현하려면 유통물량 주식수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5배에서 6배는 뛰어야 그때부터 얘네 나눠가면서 차익 실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 동훈 아나텍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료입니다. 그쵸? 그리고 무상증자나 전환사채 세력이 거의 미쳤다. 그쵸?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전환사채 애들 평단가가 지금 주가 근처예요. 전환사채 평단 대비 아직 10%도 안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집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종목이다. 세 번째는 얘네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뭐라고 나오죠? 2차 전지에서 지금 이번 하반기는 인공지능 AI 로봇이 대세를 이룰 거예요. 시장에 주도주로 갈 건데 이 종목이 AI 반도체로 아직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인공지능 AI 반도체로 부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중국이 또 이번에 반도체 미국에 보복 들어갔어요. 이 인공지능 AI랑 반도체가 묶여서 얘 주가 펌핑 시킬 겁니다. 이거를 제가 9월 달에 매집을 해요. 이거 목표 수익률 제가 봤을 때 7배 이상 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높게 잡은 겁니다. 나는 이런 매집주를 받고 싶다. 010-9024-8706으로 숫자 2번 혹은 매집주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런 초대 링크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숫자 3번 혹은 초대 링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이성윤의 TV가 구독자분들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대 링크에 들어오지 않아도 제가 이거 똑같이 다 복사 붙여 넣기로 항상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 종목에 대한 상담과 진단을 자세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9024-8706으로 뭐 숫자 4번 혹은 뭐 이제 종목명 플러스 평단가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무료로 진행이 돼요. 뭐 돈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이거는 제가 오로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6월 9일 이서경제를 개설했는데 지금 아직 한 달이 다 돼가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 구독자가 1,400명 정도 되는데 구독을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처음에 한번 문자를 주면은 제가 계속 이제 단체 문자를 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독자분들이 정말 수익이 나고 도움이 되니까 취소를 안 하고 계속 같이 봐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0% 무료로 진행이 된다. 돈을 받아라 라고 하면은 나가시면 되세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구독 빼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